그래요. 이처럼 한번 어떤 아이템이 유행을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합니다. 굉장히 강렬한 동조가 일어나는데요. 이 명품에서도 비슷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굉장히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로 남들한테 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부모들은 아이들한테 너 나가서 남한테 패기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친다는데 우리는 밖에 나가서 어디서 와서 지고 돌아오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그런 경쟁의식이 소비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특히 자녀들 관련한 소비가 관련될 때는 우리 아이가 절대 져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요즘은 아동용품들도 굉장히 비싸졌거든요. 그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소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진 탓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고요. 한번 쭉 훑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굉장히 명품을 좋아한다 하면 우리가 사실 좀 비난하지요. 너는 너무 허영이 지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돈이 아주 많은데도 자기 소비 생활은 절약하고 좋은 장학금을 많이 기부하고 그런 이제 훌륭한 소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사회가 같이 책임져야 될 그런 문제를 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 개개인이 소비 윤리를 확실히 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도 같이 바꿔나가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이번 챕터의 말씀입니다. 연전에 가짜 명품 시계 사건이 있었습니다. 빈센트 코 명품 시계 사건인데요. 저 회사는 기사에도 나타나 있듯이 5년도 안 된 회사의 시계를 180년 된 전통의 명품 시계라고 마케팅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구매했는데 알고 봤더니 전부 사기더라 하는 아주 희대엽기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사건에서 볼 때 명품이 단지 품질의 문제는 아니다. 명품 회사들이 얼마나 치밀한 마케팅 전략을 펼쳐서 하는 마케팅에 많은 소비자들이 기만을 당했던 사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명품 마케팅 이런 것은 조금 자제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TV 드라마를 보면 꼭 재벌의 1세, 2세들, 대체로 직업은 실장님인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꼭 사극이 아니면 굉장히 초부유층이 항상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소위 요새 PPL이라고 해서 드라마의 주된 그 소품들을 회사들이 이제 협찬을 하게 되지요. 근데 명품 회사들이 빠지지 않고 고급 자동차나 패션 제품을 협찬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해서 도대체 살 수가 없어요 하는 사람이 막 주렁주렁 명품 목걸이 하고 있으면 귀걸이 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좋은 차를 럭셔리하게 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캐릭터가 꼭 드라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드라마에 보면 항상 그런 계층이 있고 근데 문제는 저렇게 비싼 제품과 명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항상 멋진 캐릭터로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더 능력 있는 캐릭터로 그려지고요. 그래서 은연중에 소비자들은 나도 저렇게 멋진 브랜드의 제품을 소비해야 사람들한테 멋진 인상을 줄 수 있고 저렇게 예쁜 여주인공하고 연애를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가치관을 굉장히 명품 지향적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케팅이 사람들이 명품에 관한 선호를 더욱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용카드의 보급을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고 있는 사진 돈이 무지 많지요? 저게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저게 70억 원이랍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우리가 신문에서 요번에 무슨 그 무역 수지 적자가 70억 원에 이르렀다 이러면 그냥 70억 원인가 보다 그러고 말잖아요. 실제로 저렇게 10,000원짜리를 70억 원어치를 쌓아 놓으면 정말 저 안에서 뒹굴어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같은 현상이 우리가 신용카드를 쓸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내가 무슨 100만 원짜리 핸드백을 하나 산다고 하면 카드로 팍 그으면 그죠?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죠? 내가 생각해도. 그리고 뭐 일단 쓰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카드가 아니고 진짜 100만 원을 하나하나 10,000원짜리 100장을 씌워서 준다면 아마 훨씬 더 그렇게 소비하기 힘들 것입니다. 신용카드는 물론 우리 소비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지만 우리가 그동안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열심히 돈을 아껴서 그 돈으로 물건을 산다는 패러다임, 그러니까 선저축 후 구매의 패러다임을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러놓고 그거를 갚아나가는 패러다임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구매 후 변제로 소비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명품을 소비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은 과거에 우리 정부가 소비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펼쳤던 캠페인의 포스터입니다. 이랬던 정부가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신용카드 보급을 대폭 늘리고 굉장히 요즘은 이제 소비 지향적인 정책으로 변화했죠. 이런 정책이 합쳐지면서 우리 사회의 명품 열기가 굉장히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명품 열기는 개개인의 과시나 사치, 환상, 동조와 같은 그런 소비 욕망에 이런 신용카드나 정부의 정책 또는 마케팅과 같이 사회적 조건이 합쳐서 생겨난 그런 소비의 행태입니다. 이제 소비사회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소비하지 않고 살 수는 없게 됐죠. 하지만 소비가 우리 삶에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처럼 대신 합리적인 소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 이 소비 시대에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명품에 집착하는 것은 좋은 소비 행태는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명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쭉 알아봤습니다. 명품의 민주화라는 단어가 특히 귀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소비의 유형들을 설명해 주셨고 마지막에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맺으셨는데 그렇다면 합리적인 소비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합리적인 소비란 저는 두 가지를 들고 싶은데요. 먼저 자기 소득 수준의 범위 내에서 욕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봉이 월급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싶다 하는 욕망을 가진 건 사실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구매의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비의 욕망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소비를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자기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게 자율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봤다든지 옆 사람이 가지니까 나도 가져야지 저서는 안 되겠다든지 이렇게 다른 사람 때문에 갖게 된 그런 타율적인 욕망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합리적인 소비의 방법까지 알아봤는데 다음 이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명품이나 지난 시간에 소비의 문제를 지금 한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자꾸 변해요. 작년에 좋았던 물건이 금년 되면 왠지 시시해 보이고 그리고 한때는 어깨에 뽕을 이만큼씩 넣어갖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촌스럽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유행 또는 트렌드라고 부르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유행과 트렌드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변화하는지 트렌드에 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트렌드, 유행을 잘 알지 못하면 왠지 뒤처진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트렌드, 유행은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도록 하죠. TV평생대학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